어르신, 혹시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멸치볶음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7명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식탁 위의 조합 5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평생 건강식이라 믿어온 것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조합은 물론 지친 신장을 다시 살려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신장내과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던 68살의 할머니셨는데 평생 몸 하나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현미밥에 멸치볶음,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차려 드셨고 틈틈이 호두와 아몬드도 챙겨 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온몸이 퉁퉁 부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이 이미 70% 이상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그렇게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콩팥이 망가진 후에야 치료를 시작합니다. 진료 시간은 길어야 5분. 의사가 매일 드시는 반찬 하나하나를 확인해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밥상 앞에 함께 앉아드리는 주치의가 되고 싶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거나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신장은 하루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쉬지 않고 걸러내는 정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 뭉치가 무려 200만 개나 들어차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필터가 팔팔하게 작동하며 몸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신장의 역과 기능은 40살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살이 넘어가면 이 필터는 젊었을 때 60% 수준으로 낡아버립니다. 마치 오래 쓴 정수기 필터에 때가 끼고 구멍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 몸속에서 아주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건강할 때는 신장이 알아서 걸러내던 인 성분과 칼륨이 낡은 필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 피 속에 인 성분이 넘쳐나면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끌어내어 혈관 벽에 시멘트처럼 들러붙는 혈관 석회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이 위험한 불씨를 키우는 조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번 주 식탁에 멸치볶음이 올라와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적어 주십시오. 숫자 1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멸치볶음을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멸치볶음을 만드실 때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넣어 볶으시나요? 고소한 맛도 살리고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일부러 챙겨 넣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나시면 그 습관을 당장 멈추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멸치 100g에는 인 성분이 무려 1100mg이나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 30g을 더하면 98mg, 아몬드 30g을 더하면 140mg의 인이 추가됩니다. 얼핏 보면 적은 양 같지만 60살 이후 신장 필터가 낡아버린 상태에서는 이 조합이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인 폭탄이 됩니다. 건강한 20대나 30대라면 신장이 남는 인을 소변으로 걸러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터 기능이 60%로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액 속에 인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단한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강제로 혈액 속으로 끌어냅니다.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넘쳐나는 인 성분과 만나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의 미세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리는 혈관 석회화입니다. 뼈는 바람 맞은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신장 혈관은 점점 돌처럼 굳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한다는 선한 마음으로 가족에게 호두 아몬드 멸치볶음을 만들어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견과류 대신 꽈리고추나 파프리카를 넣어 함께 볶아 주십시오. 이 채소들의 풍부한 비타민C 성분이 칼슘을 혈관이 아닌 제자리인 뼈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인과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신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관 염증까지 억제해 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멸치볶음에 견과류를 넣어 드셨던 분이 계신다면 댓글창에 독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 짧은 한 글자가 오늘 이 위험한 습관을 끊어내는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알려진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합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가정의 밥상에 매일 함께 오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점심 밥상에도 이미 올라와 있을지 모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점심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얀 쌀밥 한 그릇,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멸치볶음과 김치 한 접시. 이것이 대한민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의 점심 밥상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익숙하고 정겨운 밥상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너무나 평범한 조합이 60살 이후 여러분의 신장을 향해 매일 조용히 독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멸치볶음 100g에는 나트륨이 약 700mg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 한 접시를 곁들이면은 나트륨이 400mg이 추가됩니다. 단 두 가지 반찬만으로 이미 11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1500mg입니다. 반찬 두 가지만으로 하루 권고량의 70%를 이미 넘어버리는 셈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몸속에 들어오면 신장은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 혈압을 높입니다. 높아진 혈압은 사구체라는 신장의 미세한 역과망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이 압력이 반복될수록 역과망은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수압이 너무 강하면 결국 관이 터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22년 대한신장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식단을 유지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먹어온 밥상이 10년, 20년에 걸쳐 신장을 조금씩 갉아먹어 온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손가락에 반지가 잘 빠지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몸속에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김치를 재사워 드시기 전에 흐르는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 드시면 나트륨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멸치볶음을 만드실 때 간장이나 소금을 추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받는 하루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는 짐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조합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큰 혼란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셔야만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 때문에 5년 전부터 현미밥만 먹어왔는데 왜 신장이 점점 나빠지는 건가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건강해지겠다는 굳은 의지로 매일 껄끄러운 현미밥을 억지로 드셔온 분이 바로 그 노력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현미와 잡고기, 건강식으로 권장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현미가 훌륭한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살 이후 신장 필터가 낡아버린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미 100g에 들어있는 인 함량은 흰쌀의 5배에서 6배에 달합니다. 흰쌀 100g의 인 함량이 약 35mg인데 반해 현미 100g에는 무려 223mg의 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멸치볶음을 곁들이면 한 끼 식사만으로도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인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칼륨입니다. 현미 100g에는 칼륨이 223mg 들어있는 반면 흰쌀에는 단 35mg 밖에 없습니다. 칼륨은 원래 혈압을 조절하는 고마운 영양소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 주무시던 중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미를 12시간 물에 담가두면 칼륨이 다 빠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장시간 물에 불리면 칼륨이 일부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칼륨의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냉정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미를 포기하면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되시지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현미를 고집하는 대신 흰쌀밥의 양을 평소의 3분의 2로 줄이시고 그 자리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채소 반찬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혈당 상승도 막으면서 신장의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본인이나 소중한 부모님이 건강을 위해 매일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요즘 들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거나 아침에 눈주위가 부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멈춤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두 글자가 오늘부터 콩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도 충격적이셨겠지만 다음에 말씀드릴 조합은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당연하게 즐기시는 아주 달콤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의 74%가 짠 음식을 드신 직후 믹스커피나 단과일을 즐기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멸치볶음과 김치로 짭짤하게 식사를 마치신 뒤 입가심으로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 혹은 시원한 수박이나 포도 한 접시,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달콤한 마무리가 신장에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짠 음식을 드시면 신장의 사구체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신장에 이 상태에서 과당, 즉 설탕과 과일의 주성분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요산 수치가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요산은 단순히 통풍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는 날카로운 요산 결정체들이 신장의 미세한 여과막을 면도날처럼 그어버립니다. 나트륨으로 이미 부어오른 신장에 요산 칼날이 파고드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장에 대한 이중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제 신장학 전문 학술지 네프롤로지 저널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식단과 과당 섭취를 함께 반복하는 60세 이상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매일 식후에 즐기는 그 달콤함 뒤에
신장이 흘리는 피눈물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평소에 수박이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식사 직후에 즐겨 드시나요? 그것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후로는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시간과 종류입니다. 짠 음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이 지난 뒤에 과일을 드십시오. 또한 수박이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 대신 사과나 배처럼 과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면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과당과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있어 신장에 이중으로 부담을 줌으로 가능하면 연한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댓글창에 지금 바로 숫자 1을 적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짠 음식을 드신 후 믹스커피와 단 과일을 바로 드시는 습관을 멈추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숫자이라는 짧은 댓글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도 충격적이셨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합은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정성껏 끓여온 바로 그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미역국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태어난 날 어머니가 끓여주신 첫 번째 음식이고 아이를 낳은 후 산모가 몸을 회복하기 위해 드시는 음식이며 생일날 아침 가족이 정성을 담아 끓여주는 사랑의 음식입니다. 수십 년간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미역국이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할 5번째 최악의 조합의 주인공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미역 100g에는 칼륨이 약 700mg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멸치볶음을 함께 드시면 인 성분과 칼륨이 동시에 혈액 속으로 쏟아지는 이중폭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살 이후 낡아버린 신장 필터는 이 2가지를 동시에 걸러내는 것을 매우 힘겨워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해조류에 들어있는 높은 칼륨 함량 때문입니다.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멸치 육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역의 칼륨에 멸치 육수에 인 성분까지 더해지면 신장이 받는 부담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서 멸치 육수로 미역국을 끓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는 멸치 육수 대신 다시마를 뺀 맑은 채소를 사용하시거나 미역국과 멸치볶음을 같은 식탁에 함께 올리는 것만큼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멸치볶음을 드시는 날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나 종합 비타민을 함께 복용하십니다. 칼슘이 풍부한 멸치를 먹으면서 칼슘 영양제까지 더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종합 비타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멸치를 통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더욱 높여버리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과잉 칼슘들이 신장 조직 곳곳에 들러붙어 신장 전체를 돌처럼 굳게 만드는 신석회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멸치 볶음을 드신 날에는 칼슘제와 비타민 D 보충제 복용을 2-3시간 뒤로 미뤄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돌처럼 굳는 최악의 상황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조합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구조라고 적어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투석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조합 5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겁만 들이고 끝내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지친 신장을 다시 살려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려온 밥상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독은 없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멸치볶음의 완벽한 변신입니다. 멸치볶음을 끊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무엇과 함께 볶느냐를 바꾸시면 됩니다. 견과류 대신 꽈리고추나 파프리카를 넣어 함께 볶아 주십시오. 꽈리고추와 파프리카의 풍부한 비타민C 성분은 멸치의 칼슘이 혈관을 떠돌지 않고 제자리인 뼈로 정확하게 흡수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과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 신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까지 합니다. 멸치의 비린내도 잡아주니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검은 콩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전통 의학에서는 검은 콩을 신장과 닮았다 하여 신장 기능을 돕는 최고의 식재료로 여겨왔습니다. 잘 씻은 검은 콩을 기름 없이 충분히 볶은 뒤 물에 넣고 연하게 끓여서 하루에 2~3잔씩 나누어 마셔보십시오. 검은 콩물은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돕고 혈액 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부드럽게 배출해주는 천연이뇨 작용을 합니다. 신장 여과망에 끼어 있는 찌꺼기를 씻어내는 천연 정수기 세척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채소를 드실 때 반드시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끓는 물에 채소를 2~3분 데친 뒤 그 물을 버리고 나물로 무쳐 드시면 칼륨 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조리법 하나만 바꾸셔도 신장이 받는 하루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단백질 걱정을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냐고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 1~2개를 삶아서 드시거나 껍질을 벗긴 닭가슴살을 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과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신장 친화적인 식품입니다. 올바른 식재료와 조리법만 갖추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신장을 가장 확실하게 살려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물을 잘 안 마셔요. 목이 별로 안 말리거든요. 혹은 국이랑 찌개를 많이 먹으니까 물은 따로 안 마셔도 되지 않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60살이 넘어가면 우리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점점 무뎌집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전혀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 성분과 요산 결정체들이 혈액 속에 더욱 농축됩니다. 맑은 가을에 모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 유리 조각을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더욱 빠르게 손상되는 것입니다. 하루 1리터 반에 미지근한 물을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조금씩 나누어 마셔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 세포를 다시 촉촉하게 살려줄 것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는 이뇨작용을 하므로 순수한 물이나 연한 검은 콩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적어 주십시오. 매일 한 리터 반의 깨끗한 물로 소중한 콩팥을 매일 씻어내겠다는 여러분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신장은 촉촉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리실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오늘 배운 것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한 조합을 오늘 당장 밥상에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멸치볶음의 견과류, 김치와 함께 과도하게 드시는 것, 현미밥, 짠 음식 후 단 음료나 과일, 미역국과 멸치볶음을 함께 드시는 것, 이 5가지를 오늘부터 반드시 멈추십시오. 두 번째는 더 나은 식재료로 지혜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견과류 대신 꽈리고추와 파프리카, 현미 대신 흰쌀밥 양을 줄이고 데친 채소로 채우기, 단백질은 삶은 달걀과 닭가슴살로 해결하십시오. 검은 콩물을 하루 2-3잔씩 꾸준히 마시면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 1리터 반에 미지근한 물을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나누어 마시고 칼슘제와 비타민 D는 멸치볶음을 드신 후 2-3시간 뒤에 복용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복잡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원칙만 매일 밥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투석의 공포에서 반드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구조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그 참혹한 운명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즉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소변에서 나타나는 5가지 위험한 신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